좋아요, 구독.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이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다소 부족한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까지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0시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11시 1분경에는 21,559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4% 정도 상승한 21,5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연준 내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어제 월러 이사가 지표가 뒷받침된다면 올해 베이비 스텝으로 3번에서 4번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 그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봤는데 네. 왜 그러지? 미쳤나 다들? 예. 네. 아니 보통은 그 한 번씩 그 찬물을 찌끄리거든요. 근데 예, 예. 어저께는 무슨 생각인지 그 양반을 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닌가라고 이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가 그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는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요즘이 장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눈 깜빡하면은 올라가는 게 내려가고 있고 눈 또 딴 데보다 눈 깜빡하면은 내려가는 게 올라가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고 또 시장에서 말하는 건 순환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덜 오른 종목들 또 오르고 나면 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자금이 이동을 한다고들 하는데 자금이 이동을 하다건 말건 우리는 나스닥 지수를 이제 매매하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주로 관심사가 되죠. 왜냐면 그들이 다 주가를 좌지우지하니까. 근데 요즘 보면 트럼프 좀 눈치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죠. 이제 내일까지 현 대통령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인사들이 요즘은 눈치 보면서 시장 분위기 좀 보면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빼고요. 네,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되는 월요일이 되는데 월요일 날 미장은 이제 조기 종료를 하죠. 조기 종료하지만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100개 정도의 행정 명령서를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발부 아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다 시장에서 해석을 할런지 100개 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진 않을지 그렇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올해 초 작년 그 파월 의장이 한마디로 인해서 증시가 와장창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도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와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너무 나쁘게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말을 하는 그 인사들이 있거든요. 뭐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그분들은 한 2년째 지금 비관론을 펼치고 있죠. 미국 경제 뭐 다음 분기에 무너진다고 2년째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트레이더이니만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성만 보면 되지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저 사람이 좋게 말했으니까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 며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눈 뜨면 방향이 바뀌니까.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 작년 언제죠? 가을 때, 그러니까 선거 이전 때까지는 한번 쿵 하지 않을까로 봤었는데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이 넘어가고 나서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 조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올해 금리 날 몇 번 하냐? 지금 간 보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간. 시장에서는 한 번 또는 2번을 예상하는데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3, 4번 예상하니까 한두 번으로 기대를 밟아놓든지 꿈을 밟아놓더니 이제 한두 번 정도 예상하니까 3, 4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한번 쫙 간을 보는 실제로는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또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그런 행정 체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맘이죠. 지맘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중의 심리를 읽어서 정책을 반영한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시장의 여건을 고려한다는 건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리 고정했죠. 고정했는데 다들 내릴 걸로 봤죠. 지난번에는 금리를 고정할 걸로 봤고 근데 내렸고 이번엔 내릴 걸로 봤는데 고정을 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번 달 페드워치를 보면 한 99%, 99.9%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앵커님하고 봤는데 99.5%가 동결입니다. 근데 나 혼자 인상할 것 같아요. 뭐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대충 맞습니다. 이게 99% 한 80%, 90% 넘어가면 대충 맞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대중의 심리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제 금리가 변동이 없다라는 걸 보고 매매를 하시고 지표를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현재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일단 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트럼프 취임식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마소님, 근데 취임식이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3박 4일 동안 우리는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답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희 3박 4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소하게 넘어갔는데 네. 우리는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2017년부터 2021년 취임할 때까지 퇴임할 때까지 겪어본 결과 이제 한국 땅에서 겪어본 결과 미국이 아니라 갑자기 한마디를 툭 뺐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이제 확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고 중요한 건 1시간쯤 뒤에 보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어요. 네, 한마디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시장에서 그걸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야 될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번복을 잘 안 하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라간 것도 내려간 것들 한참 만에 막 다른 이슈로 돌아오고 하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갑자기 추세를 막 상방으로 타고 있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3박 4일을 한다고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분이 좀 말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죠. 네. 말을 아끼시는 분 아니고 단 한순간도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더군다나 100개 행정명령서를 발부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하나씩 질문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하나씩 튀어나오면 이제 우리는 어쩌면 100개의 이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농담이고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굵직한 거 한두 개로 인해서 여파로 나스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다 바이든 대통령은 좀 다르죠. 바이든 대통령은 규제를 하는 쪽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또 그 완화도 미국 우선, 미국이라도 그런 식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기 때문에 온리로 거의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스닥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들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장이 급작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방적으로 우리는 내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얼추 그런데 네네. 이제 뭐 가급적 좀 보셔야죠. 왜냐하면 차액 실현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액 실현. 그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인한 차액 실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때에 비해서 빠져 있는 상태죠.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보다는 위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또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관련된 이 행정명령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에 매수세가 또 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폭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찬물만 안 끼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으실 건가요? 뭐 그러면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만 안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인 관련해 가지고 그게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비축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르게 뭐 한마디로 지금 20만 개를 갖고 있는데 그건 팔지 않는다. 아니면 또 뭐 분기별로 얼마씩 뭐 한다. 그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한 25%가 되죠. 미국 유권자들 중에서. 나머지 75%가 관심 없는 말을 당선된 지금 입장에서 표가 필요하지 않은 지금 입장에서 굳이 그걸 할까요? 나머지 75%가 좋아할 만한 뭐 고용 아니면 경기 부양 아니면 뭐 금리 관련된 아니면 뭐 통화 정책 아니면 뭐 보호 무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코인은 거기에 뭐 행정명령서 중 일부에 꼽사리가 끼어 있을지언정 그거를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코인이 폭등 랠리를 나올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물만 안 끼얹으면 그거 뭐 지금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뒷전을 밀어두는 듯한 무슨 말 안 보인다면 그나마 좀 지금 올라가는 그 랠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취임되면 코인이 올라갈 거야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기대했다가 잘못해서 코인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올라간 것들이 왜냐면 지금 미국 지금 신임 장관들, 신임 의원들 보면 다 친코인계 쪽에서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임명이 돼 있고 임명 예정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제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돼서 이제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코인은 좀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단타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트럼프 그 당선 할 때 그런 메시지로 뭔가를 말할 거야라는 기대는 접어두시고 왜냐하면 75%가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시고서 코인 투자를 하실 거면 하시는 게 좋고 조심하셔야 될 건 아주 조심하셔야 될 건 거기다가 올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나와서. 그럼 차라리 해외 선물하셔서 돈을 버셔서 코인에 묻어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 때 코인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과한 기대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고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코인이든 나스닥 선물이든 우리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날 또 무료 온라인 강연에 허생 마스터님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나스닥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누가 봐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일봉 차트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게 양운이죠. 양운이고 약간 죽어가는 듯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살려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직 양운이고 평평하죠.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수평으로 평평합니다. 결국은 박스를 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얼추 박스 상단에 다 근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 그 공모방에 계신 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핑크색이 일목균준표의 일봉상 일목균준표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에서 어제 고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직행을 할 것이냐, 바로 직행을 한다 그러면 차트를 좀 쪼아봐야 되겠죠. 쪼아 본다면 이제 가로 지지저항선밖에 없는 겁니다. 가로 지지저항선이라면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과거죠. 과거로 돌이켜 본다 그러면 이쪽 800이죠. 800쯤에서 일단 걸리게 되는데 이전에도 걸리는 라인이 있죠. 여기를 일단 넘었죠. 이 상황을 넘었고 그럼 그 다음 라인이 800 전에 본다 그러면 여기서 700대에서는 딱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왼쪽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저점 라인이 걸렸죠. 이 저점 라인은 그 지지저항에서 보실 때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지금 방송으로 다 말씀드리기 뭐한데 하방으로 지지가 잘 되는 자리가 있고 상방으로 올라올 때 저항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방 지지, 상방 저항 자리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밑에서 걸린다고 해서 여기 밑에서 걸리죠 지금? 이 자리 좀 크게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과거에 여기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700 정도 있죠? 이 자리들 무조건 올라오면서 걸린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지지를 받아준 거지 위에서 저항을 친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700 정도 일단은 한번 좀 걸릴 거는 같지만 거기다 놓고 이거는 저점을 많이 만들어낸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지지가 될 거야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과거를 보시면 이런 자리들을 보면 여기가 700이죠. 여기가 700인데 여기는 여기가 700이고 여기는 700이 넘었죠. 814, 815에서 걸렸단 말이죠.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건 과거에 지지장을 긋는다 하더라도 그게 상방으로 저항이 된 건지 아니면 하방까지
지지가 되면서 저항이 된 건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공부방에 오시면 우리 그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런 자리다, 이런 건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죠. 이 차트 기준선이 지금 567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차트 기준선입니다. 일목 기준선이 572 이 정도가 되는데 어저께는 막혔고 오늘은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쯤 내려올 때 한 번쯤 튕겨낼 수 있으니까 보면 570쯤. 570쯤에서 일단은 가장 빠른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매수 자리는 세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가장 빠른 매수 자리가 지금 여기 검은 선이죠. 전환선입니다. 한번 지지 받았네. 전환선. 전환선 자리는 여기 597, 600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570, 그리고 960틱의 기준선 이 핑크색이죠. 핑크색이 546,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안 오면 땡겨 바르셔야 됩니다. 손절 한 50틱 정도 거시고 여기에서는 한 60에서 100틱 정도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네, 만약에 못 가고 내려오면 본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97, 600 그리고 54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70 세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